진수. 이번 설 연휴 고향에서 부모님 뵙고 부모님 건강 요목조목 살핀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낙상과 근감소증, 우울증까지 연휴가 끝난 뒤 오히려 더 챙겨야 할 노년 건강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 나와 계십니다. 박용우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아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자, 교수님도 이번 설에 집안 어르신들을 뭐 뵙고 오셨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신 만큼 또 전문가 가장 유명한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나 여기 아픈데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렇죠. 어떠셨어요? 네네. 뭐 가족 모임 있으면 저는 뭐 늘 익숙합니다. 제가 마치 찾아다니는 진료실처럼 걸어 다니는. 네네.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 설에는 사실 뭐 저희는 신정을 지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미사 드리고 식사 같이 끝내는 것으로 간소하게 끝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가볍게 포옹하면서 혹시 뱃살은 좀 나오셨나 확인해 보고. 그런 것도 확인합니까? 뱃살? 아무래도 느낌으로 이제 느낌으로요? 이전보다 배가 좀 나오셨네 이런 느낌이 있을 네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을 잡으면서 악력도 좀 느껴보고 그다음에 뭐 뒷모습에서 이제 종아리 또는 이제 그 허벅지 사이즈가 좀 더 주시지 않으셨는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팔 상완 쪽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네. 사실 근육이 빠지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위거든요. 여기요. 여기. 네, 네. 예. 그래서 예전보다 근육이 좀 많이 빠지셨나 배가 좀 나오셨나 또는 뭐 악력이나 근력이 좀 떨어지셨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가볍게 체크하게 되죠. 뱃살 같은 거는 뭐 노인들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닙니다.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도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예.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는 분들이 많고 예. 또 주변에 배가 나온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정상으로 착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비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체중계 눈금이 많이 나가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체중계 눈금과 관계없이 체지방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가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뱃살은 최대한 나오지 않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심혈관이라든지 호흡기 이거 중요하지만 일단 육안으로 근력부터 보신다 그 네네,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의 부모님 건강이 제일 걱정됩니다. 자, 일단 부모님 보실 때 아까는 이제 근력 위주 이제 말씀하셨는데 호흡기나 어떤 심혈관 이런 것도 이게 뭐 이렇게 기기를 갖다 대지 않고도 조금 이제 파악이 됩니까? 일단 이제 요즘은 그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니까 네네. 오랜만에 뵙는 분의 경우는 본인이 건강검진 받았던 결과표를 저한테 갖고 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얼굴 표정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만사 귀찮아하시고 예전에는 그래도 TV 보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표정 안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귀찮아하시고 이러면 혹시 조금 우울증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좀 힘겨워하시면서 뭐 이렇게 짚고 일어나신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들도 뭔가 조금 기력이 약해지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할 때도 음식을 이제 고르시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시느냐를 보면 그냥 좀 씹기 편하고 그냥 이렇게 그 간단하게 드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쪽으로 바뀌면 이게 뭐 소화 기능이라든지 또는 저작 능력이 좀 떨어지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힘들여서 씹어야 되거나 소화시켜야 되는 거를 자꾸 피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네네. 약해지면.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육 관리가 운동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거든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 제대로 해야 된다. 단백질이라는 음식 자체가 씹기도 좀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챙겨 드셔야 되는 단백질 음식을 조금 덜 챙겨 드시는 게
이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 자녀들이 식사하셨어요라고 이제 물어볼 게 아니라 어떤 음식 드셨어요? 식사에서 좀 단백질 챙겨 드시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좀 육류나 뭐 두부나 이런 종류들 좀 드셨어요? 아니면 계란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도 드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거 아주 팁이네요. 엄마 저기 식사하셨어요? 정말 부실하게 드셨으면 안 되는데 그걸 그렇죠. 물어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예. 자, 명절 때 이제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이거저거 많이 먹습니다. 갈비찜, 전 같은 이제 고칼로리 음식. 막 흡입하고 나서 명절 지나고 나면 나 살쪘어 이러는 분들 이제 많습니다. 고령 노인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배 나온 거 이런 거 어때 체지방이 어디로 쏠리냐는 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식단에 있어서 어떤 식단을 꾸려야 될까 이런 부분도 팁을 하나 주세요. 저는 오히려 설 명절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네. 평소에 좀 부실하게 먹다가 그날 좀 푸짐하게 이제 좀 이렇게 포만감 있게 식사를 하면서 오히려 짜게 먹고 과식하고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어르신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음식의 종류가 좀 다양해졌고 평소에 잘 드시지 않던 음식도 이제 좀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 또 자녀들과 함께 있게 되니까 또 기분도 좋으셔가지고 평소에 부실하게 드시다가 잘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어르신들은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설 음식들 특히 이제 뭐 과식도 문제지만 그렇잖아도 그 단백질 섭취가 조금 부족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하시던 어르신들께서 또 과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떡국 드시고 또 과일 드시고 식혜 드시고 이러면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만 조금 피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뱃살을 더 나오게 하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자녀들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탄수화물이 뱃살을 나오게 하고 또 단백질과 비교해서 단백질을 좀 적게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뱃살도 나오는 데다가 근력 감소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서 어떤 음식 드세요라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질문도 드린다고 했지만 네. 식사하시고 나가서 걸으셨어요? 이 얘기도 꼭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르신들이 루틴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식사를 하고 나서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걷고 움직이는 것이 근육 유지에도 중요하지만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육 유지와 네. 혈당 관리. 네. 근데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식사하고 나서 졸려요. 혈당이 좀 빠르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좀 귀찮아지시거든요. 나가서 움직이기가. 네. 그래서 오히려 식사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10분이라도 걷고 들어오세요라는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혈당 관리까지 그 영향을 미치면 여러 가지군요. 아주 그 이점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백질 섭취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손쉽게 이제 지침을 권고하는 게 손바닥을 펴서 네. 손가락을 제외한 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그게 생선이든 달걀이든 네. 두부든 예. 고기든 매 끼니 그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매 끼니 드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네. 좀 많다는 아니요, 생각도 전혀 드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손가락 이만큼을요? 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예. 매 끼니 드셔야 돼요. 오.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이제 오래 살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게 과거에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문제였다면 이제 지금은 근육이 없는 근감소증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의 경우에도 이렇게 낙상 넘어졌을 때 이제 뼈가 잘 부러지는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은 근육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중심을 잡기도 쉽지 않고 기운이 없다 보니까 넘어지기 훨씬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뼈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근손실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노년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손실 없는 게. 야, 그렇다면 단백질도 이 손만큼 끼마다 그렇죠. 손바닥만큼 끼마다 드셔야 된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
달걀 후라이도 좋고 삶은 달걀도 좋고 일단 달걀 한두 개 드시는 것만으로도 네. 벌써 시작부터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서 든든한 식사 시작이 되는 거죠. 기본값은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달걀. 네, 그러니까 손쉽게 뭐 달걀 요리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또 저는 어쨌든 생선을 많이 권하는데 이게 생선이요? 쉽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생선은 아무래도 좀 씻기 편하고 소화도 상대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지방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 음식이기 때문에 네. 생선을 저는 많이 권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이 그 식사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최근 들어서는 어르신들 드시기에 좋은 그 단백질 보충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보충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단백질 보충 제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식사를 아무래도 잘 못하시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예. 요즘 그 이렇게 가루 형태로 나와서 물이나 우유나 두유에 타서 이렇게 드시게 할 수도 네네.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액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액상의 경우에는 인공 첨가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굳이 보충제를 드신다 그러면 가루 형태를 권장하거든요. 그래요. 자, 단백질 섭취도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방법을 모르면 아침에 달걀 한두 개 먹는 게 시작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뭐 탄수화물 섭취 줄여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나 입맛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 밥 말아 먹는 분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물에다 밥을 말아 드시게 되면 네, 식사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씹지 않고 그냥 삼키다 보니 소화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밥을 주식으로 드시다 보니까 밥이 끝나면 식사가 끝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밥은 에너지원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얻기 위해서는 나물 반찬, 단백질 반찬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밥을 물에 말아서 대충 드시게 되면 그냥 김치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한 끼 때워서가 되는 거지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들을 충분히 챙겼어가 못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채소나 그러니까 단백질 반찬을 오히려 주식처럼 드시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조금 심심하게 만들어서 네. 단백질 음식이나 나물 반찬을 주식으로 먼저 드시고 조금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반 공기 정도 드시게 되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네. 단백질이나 나물 종류를 주식으로 하고 나중에 반 공기 정도 이게 먹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롭다. 혈당 관리까지도 이롭다는 이제 네네. 말씀이시고. 자, 이제 자녀들이 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떠나고 나면 뭐 빈 둥지 증후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같이 살면 몰라도 부모님 매주 찾아뵙기도 그게 쉽지 않은 쉽지 일인데 그 혼자 계신 부모님 고령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그 외로우실 거예요. 네네. 그죠? 기본적으로 외로우실 텐데 이런 외로움이 어떤 신체 질환으로도 이렇게 치환이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체한 게 네. 소화불량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그런 외로움, 고독감 또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나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신체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여기저기 계속 아픈데 이거 왜 그러지? 뭐 이런 표현을 하신다든지 또는 수면의 질이 좀 달라져요. 네. 요즘은 새벽에 잘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이제 이런 말씀 하실 때 좀 잘 주무시라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혹시 이게 노인성 우울증 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젊은 친구들과 달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면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겉으로는 우울증 티가 안 나요. 그냥 본인이 불편해하는 증상만 호소하시게 되고 예전보다 좀 많이 아파 하면서 조금 이게 관심을 좀 끌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살짝 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 아니신가? 이런 이렇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약간 인지장애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네. 우울증의 또 다른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은 그런 변화들을 한번
모처럼 이렇게 얼굴 뵙고 얘기를 나누면서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겨울철에 아직 겨울철 안 끝났습니다. 고령층 빙판길 낙상 뭐 빙판길이 아니더라도 뭐 어디 갑자기 쓰러지시기도 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당장 괜찮다고 하다가도 며칠 지나서 이렇게 어떤 통증이라든지 뇌출혈 뭐 이런 거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네. 낙상하면 고령층은 무조건 일단 병원에 가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낙상하지 않도록 예.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눈길 이런 그러니까 좀 빙판길에서는 외출을 자제하셔야죠. 네, 네. 네. 그리고 옷도 좀 두툼하게 입고 다니시는 게 좋을 만약에 것 같고. 넘어졌을 때도 충격이 그렇죠. 덜하게. 충격이 덜하게요. 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든지 네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이제 문제가 되는 골절이 척추 압박 골절하고 그다음에 대퇴부 그러니까 경부 골절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쪽이 골절이 있게 되면 움직이실 수가 없거든요. 네. 어르신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계시게 되면 그때 사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 근이 확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근육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의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멘탈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네. 이게 다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육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폐렴이라든지 2차 합병증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단 겨울철 건강 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낙상하지 않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쨌든 넘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증상을 좀 잘 본인이 체크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통증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든지 네. 아니면 뭐 특정 부위가 좀 붓는다든지 또는 머리를 부딪혔는데 뭔가 조금 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가셔야죠. 아, 그렇군요. 뭐 낙상했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서 이 조금 이상하신데 하면 바로 데려가야지. 맞습니다. 막 2, 3일 있다가도 증상이 확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죠? 자, 노년층 또 온도 조절 능력이 낮아져 가지고 저체온증에도 이제 취약하다고 합니다. 자, 실내 온도는 20에서 24도 유지하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전기장판만 틀고 이렇게 등 따숩게 하면 괜찮겠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공기가 따뜻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내 공기가 따뜻해요. 그래요? 그게 문제인데 이제 뭐 좀 난방비 아끼시겠다고 그냥 전기장판만 깔아놓고 계시는 고령층 분들 그런 분들 네.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네. 이 감각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그 화상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장판을 깔아놓으면 등만 따숩지 네. 바깥에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떨어져 있게 되면 결국에 들이마시는 그 호기는 차가운 공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호흡기나 아니면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적어도 20도 이상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건강 유지 위해서 이제 고령층들, 노인들 운동도 이제 뭐 가볍게 좀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 이건 반드시 피해라. 더더욱 아까 이제 낙상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네. 그거는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운동 뭐 시간대라든지 그 운동 방법이라든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일단 아침 일찍 이제 그 야외 운동을 하는 거는 실내 공기, 약간 실외 공기의 이제 뭐 오염도라든지 또는 또 지나치게 온도가 낮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겨울철에는 오히려 햇볕이 좀 따사로운 뭐 오후 2시 한 4시 그때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운동이라는 것이 규칙적으로 해야 사실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규칙적으로 주면 그게 다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스쿼트라는 동작 같은 경우도 이게 의자가 있으면 네. 자세만 잘 잡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더라도 허벅지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뭐 이것도 얼마든지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요. 굳이 집 밖으로 나올 필요도 없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벽에다가 손을 대고 한 발을 들어서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는 그런 운동도 도움이 될 수 네. 있겠고 그다음에 푸시업을 꼭 바닥에다 손을 짚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손을 대고 푸시업을 하셔도
그러니까 바닥에다 하면 힘드니까 교수님 이것도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좋습니다. 테이블에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도 하시는 거 괜찮고 또요. 예. 그래서 부득이 뭐 내가 이제 오래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다면 다리를 쭉 펴서 네. 발목을 좀 까딱까딱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꽉 줬다가 뺐다가 예. 하는 것도 요거 약간 스트레칭도 되면서 스트레칭도 근력 운동도 되고. 되겠는데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생각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진료실에 의자가 없거든요. 네. 네, 저는 서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아,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게 되잖아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그냥 일어나서 TV 보고 계신다면 서서 보세요. 근데 가만히 서서 보기 심심하면 제자리 걸음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스쿼트 하면 더 좋고. 그럼 더 좋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변화지만 이런 실천이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꼭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좀 젊은 분이나 중장년층도 사실 근력 감소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건강검진할 때 그래도 유지는 했네.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젊은 사람들 지금 3, 40대 예.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전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결과표를 받아보시는 예. 분들이 예. 많은데 이분들이 너무 쉽게 우리 어머니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어서 나도 혈압이 올라갔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약만 받아 오시면서 생활 습관 개선은 전혀 안 하시거든요. 아이가 나 어차피 우리 집 유전이야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그러니까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습관에서 간간히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으로 바꾼다든지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내가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잖아요.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약을 안 먹어도. 그 정도의 노력을 먼저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떨어질 때 그다음에 약을 찾는 게 순서지. 지금 너무 앉아 있고 운동량 없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고 이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는데 네.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은 사실 임시방편이거든요. 아니 평생 약을 먹는 건 치료가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약을 먹다 끊으면 다시 올라갔다? 그건 치료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감기약을 먹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치료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개선시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내가 감기약을 안 먹었는데도 목이 안 아프고 열이 안 올라가야 그게 치료잖아요. 그러면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아서 먹지 않아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야 치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서 간간히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올해는 내가 그래도 운동으로 좀 잃어버린 근육을 회복해야 되겠어. 네. 이런 결심을 갖는다면 아마 지금 혹시 약을 드시는 젊은 친구들은 약 가지수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손쉬운 것부터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약을 한다.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는 부작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먼저 바꾸는 노력을 해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약으로 조절을 해서 혈관 합병증을 최대한 늦추는 것도 필요하나 네네. 약으로 혈관 합병증을 늦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이 바뀌어서 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거죠. 내 몸이 더 건강해지면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 이런 약들을 줄이거나 끊어도 혈당이나 혈압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이게 궁극적인 치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방 안에서도 이렇게 스쿼트를 하든 아니면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든 푸시업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근육량을 또 매일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기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 보건소나 네. 헬스클럽에 가면 체성분 검사라고 해서 체성분 네, 검사. 간단하게 우리 몸의 그 체지방과 근육량을 그 알려주는 검사 장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체중을 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손쉽게 재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체중보다는 근육량에 조금 더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비만의 역설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예. 체중이 정상 체중인 때보다 약간 과체중인 분들이 더 오래 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면 나는 20대 때나 60대인 지금이나 체중이 그대로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체중이 그대로란 얘기는 근육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느니까 그 자리를 지방이 대체했겠죠.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성분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지방 검사를 통해서 작년보다 근육이 오히려 늘었네. 이러면 제가 작년보다 더 젊어진 거고 네. 이게 저속노화죠. 그래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 관리와 저속노화를 교수님은 일관되게 이제 강조해 오셨는데 뭐 관련해서 좀 건강하게 늙는 비법이랄까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제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네. 이제 60이 넘었는데 오히려 이제 90 넘으신 어르신들 지금 돌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이제까지 강조해 왔지만 일단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첫 번째가 근육량 유지고요. 네. 두 번째가 혈당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하게 시켜서 얘기하면 저속노화는 결국 혈당 관리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을수록 노화는 빨라지고 혈당 관리가 철저할수록 노화는 늦춰진답니다. 일단은 당분 섭취를 덜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당은 피해야죠.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네.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채소, 통곡물, 콩류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 예. 그다음에 먹고 나서는 나가서 10분이라도 걷고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식후 고혈당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혈당을 잡아서 에너지로 쓰는 근육이 마치 그러니까 제가 이 큰 차냐 소형 차냐라고 얘기하는 게 네. 큰 차가 기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음식 에너지원을 활발하게 태울 수 있는 근육이 충분해야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편하게 먹으면서도 네. 근육량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번 근육량 유지, 2번 혈당 관리인데 혈당 관리야말로 정말 저속 노화하고 거의 이퀄에 가까운 네, 그런 맞습니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통곡류라든지 곡물 뭐 이런 거 채소 이런 것들 위주로 먹고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걷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일 나쁜 게 흰쌀이나 뭐 밀가루 이런 겁니까? 음식 중에는? 사실 제일 나쁜 거는 네. 초가공식품이죠. 편의점에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간편식 예. 그냥 렌지에 데펴서 바로 먹으면 되는 예.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은 거기에는 이제 설탕, 예. 그다음에 정제 가공 기름, 네. 나트륨, 그다음에 인공 첨가물들이 이제 범벅이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음식보다는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네. 제일 좋은 건 사실 집밥 먹는 게 제일 좋고 네네. 그게 어렵다면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식당을 찾아서 집밥과 비슷한 그러한 메뉴를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좋겠죠. 네. 자, 박용호 교수님은 국내 손꼽히는 비만 치료 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오셨고 아까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콜레스테롤 약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몸을 먼저 바꾸는 게 간단한 운동이든 뭐 식단이든 자. 비만 치료의 관건, 건강한 식단은 어떤 건지 아까 한 얘기하고 겹칠 수는 있지만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진짜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재료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갖춘 음식을 먹는 게 예. 건강을 챙기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재료의 모습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온갖 첨가물들이 범벅이 돼 있는 음식은 사실은 먹을 수는 있으나 음식에 탈을 쓴 그러니까 화학 복합물이지 네. 진짜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그러니까 오랜 인류 역사에서 진짜 음식에 익숙해져 와 있지 네. 온갖 가공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이 익숙해하고 있지 않은 음식들이거든요. 네. 네. 이런 음식들이 지금 주식의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몸이 야금야금 망가졌단 말이죠. 그럼 망가진 몸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시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올해 CES 등에서 시니어 돌봄 로봇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대거 등장했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첨단 기술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할 미래 좀
성금 다가왔습니까?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그래요? 예, 봅니다. 예. 일단은 이제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고 네. 이런 경우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뭐 이제 응급 호출 배를 눌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 투약 시간을 미리 알려줘 가지고 그 약 드시는 걸 잊지 않게 해준다든지 이런 가벼운 것부터 그다음에 운동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기까지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21세기 AI 시대에 맞는 또 건강관리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짜 음식은 가라. 진짜 음식을 먹어라. 는 말씀까지 지금까지 박용우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